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청약이 많다 보니까 저쪽 채널에선 조금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자스톡 채널에서는 조금 활동이 뜸했는데 다음 주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물가 관련해서는 악재가 여러 개가 나왔지만 그래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 이슈부터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체크를 해볼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요일에 발표가 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식료품과 기름값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를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하면서 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요즘에 물가지수가 발표만 되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전월도 2.8% 상승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2.8% 상승으로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번 주 나왔던 물가 관련된 지표들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9월 금리 인하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조금 아쉬웠지만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메타는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우울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특히 구글이 첫 배당과 함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애매하게 흘러가던 투자 심리를 다시 활활 불태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미국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크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S&P 500 지수가 다시 5,100까지 상승을 했고 한 주간 2.2%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종목들의 실적보다는 미국 종목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주목했던 이슈가 하이브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경제부 총리가 밸류업 세부 관련된 내용을 살짝 더 공개를 했거든요. 기업에게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꺼져가던 밸류업 불씨도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하나금융지주 째려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주 사지 못했고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융지주들 실적도 발표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도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에 타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이번 주에 다시 2600선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265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한 주간 1.7% 상승했습니다. 저번 주 흐름을 보았을 때는 2500도 또 깨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걱정도 들었지만 역시나 주식시장은 예측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하튼 2600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에 2700을 다시 도전해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모처럼 매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담았던 현대차 UB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NH투자증권 우선주도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했던 자금 일부를 활용해서 월배당 종목을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에이스 커버드콜 삼형제가 이번 주에 상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3일 화요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저는 세 종목 중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이라는 종목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냐면 제가 지금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목요일에 세 종목 중에 유독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종목은 연 15%를 고정적으로 분배하는 상품이고요. 그러므로 매달 1.25%의 분배율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을 했던 종목은 빅테크 기업 중에 10개 종목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에이스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투자 종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타이거 미국 빅테크와 비슷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매일매일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매일 콜옵션을 분배하는 상품으로 탄생했고요. 이런 옵션 매도로 연 15%의 분배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매수를 하고 이틀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에이스 상품이 변동성이 훨씬 큰 것 같거든요. 빠질 때도 더 크게 빠지더니 금요일에 주가가 5%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자마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변동성이 에이스가 더 커 보이는데 이제 두 상품을 다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계속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 커버드콜 3인방도 월 중순에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5월부터 분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10일에 매수를 하면 5월 17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투자를 하셨거나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차 UB는 목표 수익 10% 달성해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었는데요. 보통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10% 이상 나오면 매도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는 그렇게 매도를 해보았고요. 혹시나 이후에 14만원대 한 번 더 보여준다면 다시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도 배당금을 목적으로 매수를 해둔 백주는 아직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KB증권에 보유를 해둔 백주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면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보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므로 ISA 계좌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계좌에 있으니까 현대차 관련된 뉴스도 종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현대차 실적과 배당금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차 1분기 배당금은 2,000원이었고 5월 1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당금이 예상보다 500원이 더 늘어났는데 아마도 올해 3분기까지는 분기마다 2,000원씩 배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월 배당 종목들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스 커버드 콜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게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 종목이 ETF이고 또한 커버드 콜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하튼 사자마자 한 4%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NH투자증권 이번 주에 플러스 전환하고 나서 조금 매도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SK텔레콤도 플러스 전환했고 환 노출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평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달 30주씩 모아가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 30주를 매수할 생각이고요. 리츠는 여전히 긴 터널을 아직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오토모티브가 이번 주 주가 흐름이 꽤 괜찮았는데요.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일단 일부는 조금 덜어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는 종목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NH투자증권을 보면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10%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2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까지 2% 개선하면서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영업이익이 21%, 순이익은 컨센보다 35%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NH투자증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여하튼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좋은데 왜 매도를 했냐면 개인적으로 기말 배당주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단가 이상에서 절반은 덜어냈는데 다음 주 주가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나머지는 11,500원 이상 주가가 올라온다면 전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SK텔레콤의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년 연결기준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주 환원 방법은 현금 배당과 주식 소각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작년 기준으로 벌써 배당 성향이 70%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1분기 배당금이 830원이었는데 전년 1분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상하던 830원이 지급되고 3분기까지 동일하게 배당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과연 올해도 4분기에 조금 더 많은 배당금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에서는 미국 커버드콜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JPQ와 JPI를 보유하고 있는데 JPI가 저번 주에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보여주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매달 두 주씩 매수를 하던 패턴을 바꿔가지고 마이너스를 보여주면 조금 더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월 달에도 배당금을 받으면 동일한 패턴으로 두 주씩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주 투자 기준으로 보면 23년 기말 배당금을 4월에 지급받았으니까 23년 투자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투자일기에서는 ISA 계좌로 지난 한 해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성과가 좋았는지 혹은 나빴는지 결산을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주식 투자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 주중에도 영상 두세 편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